뭐 거의 다 뭐 그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판사들, 그 중에서 지난번에 그 유해용 판사가 먼저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이 세 사람이 또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 금요일날 임성근 부장판사가 또 무죄를 받았어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임성근 판사는 이 사람 혐의는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뭐 세월호 당시에 뭐 남자하고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왜 이 일본 그 특파원이 왜 박 대통령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그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신문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임성근 부장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응? 그러면서 보면은 무죄 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가토 지국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가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판결문 구술본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진행 절차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규정은 했는데, 그러나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려면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직무상 근한에 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뭐 이 사람이 한 행위 자체는 이게 위헌이다, 법에 어긋난다 라고 했지만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보지는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분도 이제 무죄가 됐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거라 정말 들어가서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거든요. 만일 이 판사들이 여기서 유죄를 때린다 그러면 이 재판한 판사들도 자기네들 재판 받겠다고 보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임성근 판사의 무죄를 때린 이 판사가 송인근 판사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유튜브나 기사들을 봐도 요거를 언급한 그 유튜버들이나 기사도 요거를 표시 안 해놨어요. 송인근 판사가 정경심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또 김연경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 환경부 지금 환경부 산하의 단체장 임원들을 내쫓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그 단체장이나 임원들을 내쫓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좋아하는 뭐 국밥집 했던 그런 사람들마저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 단체장이나 임원들을 다 내쫓고 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도 송인근이에요. 응? 굉장히 이 사람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굉장히 뭐 우리말들 하면 단어가 있잖아요. 얘네들 기사식으로 하면은 진보 성향의 판사, 아주 악질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가 3월 12일 날 정경심 재판이 오후에 아주 운이 좋게 뭐 좀 늦게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번호를 받았어요. 그것도 입석으로. 그래서 재판을 들어갔는데 그날은 증인이 없이 서정으로 재판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서 있기도 했었고, 뭐 그렇게 또 제가 이걸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서 좀 보다가 앉아서 뭐 바닥에 앉아서 좀 보다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검사들이 주장하는 게, 정경심이 투자한 금액이 뭐 5억이다. 나중에 다시 돈을 투자하려고 5억을 또 투자하려고 했는데
뭐 그 투자 자금이 회수가 안 돼서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검사들이 하는 거는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판사가 송인건이가 투자금 확정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또 이 송인건이가 검찰들을 개무시해서 하는 얘기였거든요. 뭐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날 이 송인건이가 또 그렇게 검사들을 엿먹이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이거는. 그런데다가 이 강백신이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추후에도 입증을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이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판사가 그거를 다시 정확하게 하라. 그러니까 또 검사 측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검사들은 조국을 끌고 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측에서 조국이 이 사건을 이 사건에서 이걸 알고 있었다. 아니다. 이거는 쟁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조국을 끌고 가서 자꾸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또 검사들을 또 엿먹이는 거였어요. 이러니까 방청석에서 막 킥킥대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때가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12일 날 정경심 재판을 했고 14일 날 임성건 그 사법 재판 관련으로 해서 받고 있는 이 임성건 부장판사의 재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중앙법원에서는 재판이 다 끝났고 24일 날짜로 남부법원으로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송인건이는 중앙법원에서 정경심 재판을 끝까지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온 게 있어요. 송인건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가 중앙법원에 앉아서 정경심 사건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동안의 재판 제가 초기에 잠깐 들어간 걸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하면 송인건이가 아주 정경심을 풀어주려고 아주 꽤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사건 자체를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들어갖고 검사들이 기소한 내용이 전부 다 맞지 않는다 막 이렇게 몰고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정경심에 대한 석방을 요구를 했는데 12일 날 저는 중간에 좀 나왔어요. 뭐 서정이라 그렇게 막 이렇게 관심이 고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왔는데 아마 재판이 계속되면서 석방에 대해서 또 요구를 했었나 봐요. 참 깜찍하기도 하죠. 그랬는데 송인건 판사가 근데 이 판사가 처음에 재판할 때 검사들이 해가지고 온 거 동양대 그 표창장을 위조했을 때 그때 이제 검사들이 좀 버벅대고 하니까 그 기소 내용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거 안 받아주면서 검사들을 엄청 무시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석방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판사인데 그래도 이제 12일 날 2월 12일 날 또 그 석방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측에서 얘기를 했겠죠. 변호사들이. 그런데 자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석방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판사가 와서 2월 27일 날 하는 게 아마 첫 재판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또 새로운 판사가 오면 재판 처음 시작한 것처럼 아마 그렇게 좀 할 거예요. 첫날은. 예. 그래서 그때 봐야 될 건데 그런데 또 이 정경심의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조국이의 재판하고 병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물론 뭐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검사들이 물론 뭐 자기네들의 그 아마 같이 재판하게 되면 자기네가 두 군데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일은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검사들이 합치라고 할까? 사실 자기네 일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는 게 이게 더 급선무이고 더 치중해야 될 건데 왜 이걸 병합을 요구를 할까? 자기네들 일 줄어드는 거가 능사 아니거든요. 그리고 박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서는 전부 다 찢어 밝혔잖아요.
다 각각이 하게 했는데 그 검사들 지금 똑같은 검사들이거든요. 강백신 뭐 여기 들어오는 판사들 고영곤 박 대통령 재판에 들어왔던 그런 판사들인데 아니 찢어 발겨야지. 왜 합쳐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검사들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다 찢어 발겨야지. 아니 검사가 모자라면 보충을 하던가 해갖고 찢어 발겨야지. 박 대통령 재판 다 찢어 발겨갖고 엉터리를 해놨는데 삼성하고 대통령 재판하고 사실 같이 했어야 돼요. 최순실, 안정범 다 같이 했어야 돼요. 다 찢어 발겨갖고 엉망으로 해놨는데 아니 마누라하고 남편이라도 찢어 발겨갖고 따로 해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판사들이 왜 들어가요? 아니 여기 있는 검사들이 왜 들어가요? 딴 검사를 들어갖고 따로따로 해야지. 응? 하여튼 저는 이 재판을 뭐 조국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또 한 번 또 기일이 또 변경돼 갖고 안 하고 3월 20일 날 금요일 날 재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뭐 아직 모르죠. 정말 그때 할지 어쩔지.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검사들이 준비가 덜 돼서 또 이렇게 연기를 했나 싶었는데 아마 그게 아니고 판사들이 자기네 판사 측에서 아마 일정을 바꾼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그 판사 검사 이동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뭐 무슨 꿍꿍이로 또 이렇게 했는지 검사 측은 아닌 것 같아요. 검사들이 빨리 재판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한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아마 그 재판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내렸던 그런데 이렇게 무죄로 선고난 이 판사들에 대해서는 복귀를 하겠다고.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뭐 조희연,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그다음에 임성근 이런 분들은 연구관으로 가 있으면서 일단은 재판에 손을 떼게 했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심 선고가 나니까 복귀를 하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분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될는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이 사법농단 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재판을 때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심 선고가 무죄가 나니까 바로 복귀시켰는데 이것도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본 좌파들은 아마 엄청 지금 화가 나 있죠. 뭐 이탄이가 또 뭐라고 씨부린 것 같은데 되지도 않는 그런 재판을 한 거고 물론 뭐 이탄이 같은 경우는 하는 걸 보세요. 전부 다 뭐 우리법 연구회 아니면 국제사법인권 연구회 여기는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다 이 짓을 한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뭐 양승태 대법관 그다음에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들도 아마 재판 받는 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법원 행정처의 임종원 차장은 재판 받는 게 조금 더 근데 이분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다른 여기에 관련된 모든 판사들이 모든 그 일의 종착역은 임종원 씨였거든요. 임종원 차장한테 가서 임종원 차장이 뭐 청와대를 들어갔다든가 뭐 대법관하고 일을 뭐 하면서 처리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임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까지 뭐 무죄를 받았던 사람보다는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법농단이란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자체도 죄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박 대통령 관련된 건도 그렇고 조국이나 그 관련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 전부 다 줄줄이 걸려올 텐데 네 차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물론 뭐 지금 현재 문재인 패거리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는 당연히 유죄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많이 기소된 분들 직권남용 권리행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심지어 그 원세훈 국정원장
또 국정원하고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도 직권남용 혐의는 거의 유죄로 때리진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 재판해가면서도 조금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그 조현오 경찰청장이 2년 유죄를 받았는데, 이게 2012년 그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선거 관련으로 댓글 관련한 것 때문에 2년을 받았는데, 조현호 경찰청장이 한 몇 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2년이라 조금만 더 사시면 되는데, 조현호 경찰청장이 2년을 받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면 좋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의 울산 시장 선거 관련으로 해서 지금 조현우 씨마저도 지금 이렇게 유죄를 때리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울산 시장 불법 선거 가지고는 문재인 패거리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울산 그 당시에 경찰청장 했던 그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결국은 만들어 놓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현호 경찰청장은 조금 고생은 하시겠지만 문재인 패거리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일면 저희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좀 감사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고생이 되시겠지만 좀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